네, 사회행동 전략과 전술 세 번째 법적 행동과 사회적 대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떤 법적 행동이나 사회적 대결은 어떻게 보면 앞서 배웠던 정치적 압력보다 강력한 힘의 전술이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네, 정치적인 압력, 정치적인 영향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지금 전체적인 사회 행동의 전략과 전술을 배우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이죠. 그래서 법적 행동도 필요하고 사회적인 대결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이 두 개의 행동은 뭔가 차이점이 있어요. 네. 법적 행동은 법 같은 행동이죠. 소송을 한다던가 행정 심판을 한다던가 이런 법을 이용하는 행동을 얘기를 하고, 사회적 대결은 우리가 극단적인 사회적 대결이다 이런 뉴스에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회적 대결은 진짜로 우리가 사회적 행동 같은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위, 이런 집회, 농성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사회적 대결이다, 이 대결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개념은 법적 행동과 사회적 대결의 개념은 이해했을 거예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법적 행동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이제 이 법적 행동은 고소, 소송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사회적 대결보다 뭔가 극적인 데가 없어요. 차분히 기다려야 되고 아주 냉정하고 심각하죠. 그러나 사회적 대결은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서 하기 때문에 안 될 것도 되기도 해요. 우리가 극적인 타결을 했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도저히 안 될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했다 뉴스에 이런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법적 행동의 종류를 볼게요. 여기 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세 가지가 있어요. 민사소송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민사소송은 뭘 얘기를 하냐면 어떤 개인이 요구한 거예요. 개인끼리 혹은 또 어떤 사법끼리 어떤 단체끼리, 그래서 공적인 데가 들어가지 않고 개인이 요구를 해요. 네, 그래서 우리 불편하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민사다, 흔히 민사소송이라고 안 하고 민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사소송. 그래서 개인끼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민사소송은요,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많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 손해배상 청구는 이 민사소송 중에는 또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주로 민사소송은 손해배상 청구를 많이 한다. 네, 그래서 손해배상은 금전적인 배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또 민사소송 중에 하나가 가처분 신청이에요. 가처분 신청. 네. 손해배상 청구를 가장 많이 하고 그 다음으로 가처분 신청을 하는데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겁니다. 행위를 금지하는 것. 이를테면 건축하지 말아라, 공사금지 간처분을 신청한다, 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다, 이런 거죠. 네. 그럴 때 가처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다음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의 위법사항을 혹은 행정기관이 부당하다 이렇게 했을 때 법원에 제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근데 행정소송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소송액이 큰 경우에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하고는 조금 행정소송은 좀 거리가 있어요. 우리 돈 많이 든 건 우리 현장에서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행정심판을 합니다. 왜요? 똑같이 행정기관의 위협사항이나 부당한 처분을 하는데 여기는 법원에 제기를 하지 않고요, 행정심판위원회에다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무료예요. 돈이 안 들어요. 그리고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해요. 네, 그래서 행정심판이란 곳이 무료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걸 선호한다라기보다는 지금 종류를 알아보고 있는 것이죠. 네. 네. 단원 작은 단위에는
이렇게 편집을 하는 습관이 있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앞에도 그랬나? 네. 앞에도 다 그렇게 했어요. 네네, 다 그렇게 했죠? 네. 이 문서 편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뒤에도 보면은, 네, 여기를 이렇게 붙여주면 이 외가로와 쌍가로의 뭔가 구별이 되죠. 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구별이 됩니다. 네,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런 법적 행동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장점이 합법화할 수 있어요, 어떤 행동을. 그리고 상당한 시간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보통 소송하고 그러면 몇 달, 몇 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리고 그 소송하는 동안에 다양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시간을 벌었으니까. 그리고 소송을 하면서 고소만 하더라도 굉장한 상대가 위협을 느껴요. 네. 그리고 법령과 규칙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점도 많아요. 사실 이 소송 이런 게 고소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는데요. 네. 양쪽이 너무 힘들죠. 시간과 돈이 너무 많이 들죠. 네. 그리고 승리가 잠정적일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승리했어도 그 순간만 승리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둘 다 손해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정부를 상대로 했을 때는 법 자체를 개정해 버리려고 해요. 아, 이렇게 했다가는 우리 주민들한테 계속 지는구나. 그래서 법을 개정해 버려야겠다. 이렇게 돼버릴 경우도 있어요. 또 시간이 많이 든다고 했잖아요. 많은 시일이 걸림으로 소송했던 주민이나 회원들이 지쳐버립니다. 지루해요. 그리고 네 번째, 법적인 어떤 행동은 주민 조직보다는 변호사 조직에게 더 힘이 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법을 모르니까. 그래서 변호사들에게 의존해버리는, 심지어 승소, 법에서 이겼더라도 변호사의 그 비용으로 다 나가버리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실질적인 승리를 주지 못해요. 아까 여기 승리가 잠정적이라고 했잖아요. 예, 이거와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데, 이기긴 이겼어요. 법으로는 이겼는데 들여다보니 권리는 얻었는데 개선은 무의식이 된다. 뭐 이런 사안도 있어요. 사안에 따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법적 행동은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 또 아까 말했듯이 정치적 압력보다 강력한 힘의 전술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사회복지에서는 이런 사회적 대결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선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행동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회행동 전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사회적 대결을 볼게요. 아까 사회적 대결 얘기했잖아요. 온건하고 간접적이고 뭔가 신사적인 방법 효과를 못할 때 할 수 없이 대결을 해야 됩니다. 대결. 네. 행진하고 집회하고 농성하고 시위하고 피켓팅하고 그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사회적 대결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시위 전술. 방금 얘기했죠. 대중을 동원하고 세력을 과시해야 됩니다. 행진 집회 피켓팅 농성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교육 홍보 전술이에요. 예, 교육하고 선전전을 펼친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언론, 대중매체 이런 것을 한다든가, 또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 내 얘기 좀 들어보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공청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듣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평 전술입니다. 계속 불평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힘들어.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거죠. 뭐 대중매체랑 비슷한데 뭐 불평하는 거죠. 인터넷 댓글로 단다든가, 뭐 청원을 한다든가. 청원이 뭔 뜻이에요? 뭐 구원을 청한다든가, 뭐 계속 요구하는 거죠. 불평하고 잘못됐어요. 이거 좀 이따 해주세요. 그쪽에서 귀찮아서 해줄지도 몰라요. 경제 전술, 이 경제라는 전술, 이코노믹이라는 용어인데, 이코노믹.
상대방의 어떤 비용을 돈을 적게 벌게 해주는 방법. 불매운동을 한다든가 파업을 한다든가, 그래서 경제적인 손실을 가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사회적 대결의 종류가 있잖아요.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택하느냐. 그러면 사회적 대결을 했을 때 그 효과, 비용 이런 거 다 분석해야 돼요. 사회적 대결을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다. 효과가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선택해야 되죠.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가, 또 비용은 얼마나 들 것인가, 또 구체적인 효과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 네. 명분은 뭐예요? 우리가 나라를 새로 만들 때 대의적 명분이죠. 왜 사회적 대결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명분을 보고 그들의 사회적 대결이 이해가 간다라고 공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명분을 내세워야 돼요. 명분.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고 누가 봐도 호응해 줄 수 있는 그런 명분. 그런 명분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네. 그리고 조직의 가치와 윤리적 정서에 부합해야 되는가. 뭐 명분하고도 약간은 비슷한 뜻인데, 의미인데, 대중이 우리의 시위적, 우리의 사회적 대결을 대중이 봤을 때 부합해 줄 수 있는가, 윤리적으로 부합할 것인가 라는 것을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명분이 있느냐, 대의적이냐, 민주적이냐, 명분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 사회적 대결에서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굉장히 폭력의 위험성이 많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다 보면요, 인간은 우리가 종교나 뭐 신념이나 이데올로기 이런 걸 통해서 인류는 수천 년을 서로 전쟁을 했어요. 서로 죽이고, 그게 다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회적 이 대결은 폭력의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조직의 세력을 유지를 못할 위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많은 이 사회적 대결하고 시위 농성을 하다 보면 뭔가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요. 너무 세게 가네? 우리 나 이 정도까지는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라면서 떠나버려요.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참여를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천을 보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대를 이겼어요. 우리가 시위를 통해서, 사회적 대결을 통해서 이겼는데 그 순간만 이기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무리 뭐 합법적이라고 뭐 하지만 우리가 합법적인 행동을 한 다음에 사회적 대결을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뭐 온건하고 간접적인, 합법적인 이런 것들이 다 안 됐을 때 다음에 사회적 대결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불법적일 가능성이 커요. 또 우리가 공감을 받을 수 없는, 명분을 얻을 수 없을 가능성이 커요. 아무리 그들이 옳을지라도 저렇게까지 시위를 해야 돼? 저렇게까지 사회적인 대결을 해야 돼? 지금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저들이 문제야? 이런 어떤 그 대중이 싸늘하게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이 윌리엄스키라는 사람은요, 이 사회적 전술, 사회적 대결의 가장 대가예요. 이 사람이 어떤 전략을 만들었는가 한번 봐볼게요.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래요. 그리고 협상을 항상 준비하래요. 그리고 아까 대중, 일반인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래요. 네, 이런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이 윌리엄스키의 13개의 규칙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분이 이 사회행동의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가이기 때문에 이분의 그 전략 13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가 볼게요. 네. 경험에 의해서만 해라. 새로운 거 시도하지 말아라. 네. 그 얘기입니다. 오래 끄는 전술은 별로 좋지 않다. 네. 조직원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 어떤 최근에 우리나라의 시위 문화를 보면 문화적 시위,
공연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우리나라의 시위 문화는 성숙됐다,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과거처럼 몽둥이 들고 폭력적일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렇게 되면 대중적인 일반인과의 관계가 호응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상대도 그 힘이 있다는 걸 상대가 생각하게끔 하라는 거죠. 힘이란 네가 갖는 것뿐이 아니라 너의 적이 네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하다. 우리가 힘이 있는 것은 상대도 안다라는 거죠. 힘을 내라, 그런 뜻 같아요. 위협은 엄청 무서운 힘이래요. 그래서 계속 위협을 가하라는 거죠. 위협. 여기서 위협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혼낼 거야, 청소년들 막 무섭게 막 욕하면서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이런 행동을 취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음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갈 것이다. 이렇게 계속 경고와 위협 이런 것들을 해라. 그리고 가능하면 적이 경험하지 않는 바. 우리는 경험했어요. 근데 적이 경험하지 않는 방법을 시도해라라는 거죠. 그리고 규칙을 우리든 거기든 지켜라. 조롱거리도 상당한 무기다. 주로 정부 조직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우리가 사회 행동을 해야 될 대상, 사회적 대결을 해야 될 대상은 힘 있는 존재예요. 정부 조직이라든가 큰 기업이라든가 큰 단체라든가 이런 데죠. 그때 조롱하는 거죠. 그렇게 큰 데가 우리처럼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밖에 못 해주냐?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거죠. 그러면 많은 일반인들이 호응을 한다는 거죠. 호응을. 대중의 윤리적 정서에 부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계속 압력을 가해라. 쉬지 말고. 그리고 그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라. 그리고 대상을 선정했다면 동결하고 개별하고 극단화시켜라. 개별화에 대해서 한번, 개인이나 개체에 따라 달라지는 점 또는 다른 점, 실천 기술론에서 많이 배우는데요. 어떤 문제를 그 개인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개인은 이해해, 이런 거죠. 일반화, 개별화, 이게 좀 약간 다른 의미죠. 일반적인 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인데, 개별화는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상대방이 부정적인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밀고 나가라는 거죠. 상대가 부정적인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 놔야 돼요. 계속 불만만 얘기할 수는 없죠. 어떤 조직에서, 어떤 조직이든 어떤 단체든 사람이 모인 데는 다 그래요. 예산이 부족하고 이렇게밖에 못해요. 더 달라 라고 막 말하면 그것은 결코 대안을 제시 못하는 하나의 불만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나누면 어떻겠냐라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대안.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안이라는 말, 좋은 것 같아요. 대안. 문제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대안까지 고민한다. 좋은 방안 같아요. 그 외에도 윌렌스키는 주민 조직으로 내부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힘을 과시해라. 그리고 공격이나 조롱에 대해서 보여줘라. 그리고 제도와는 싸우지 말아라. 그러니까 법적인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상대방이 실수할 때까지를 기다려라. 그리고 상대방의 대응을 예상해라. 이런 전술을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